얼마 전 미국 LA에 아주 큰 화재가 발생했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중에 많은 미국인들이 깨달은 게 있어요. 그 많은 피해 중에도 안전하게 생활하던 곳이 있습니다. 오늘 그곳이 어딘지 화재로 인한 피해도 없고 안전하게 생활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연 듣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억만장자 영화 제작자 마이클 앤더슨의 삶은 언제나 화려했습니다. 비벌리 힐스의 넓은 저택에서 아름다운 아내 레이첼과 16살 딸 리즈와 함께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마이클이 제작한 영화들은 항상 흥행에 성공했고 그의 이름은 할리우드에서 성공의 상징이었습니다. 저택 뒤로 펼쳐진 울창한 숲과 아름다운 정원은 마이클에게 영감을 주는 공간이었어요. 그의 서재에는 오스카상이 5개나 놓여 있었고 벽에는 세계 각국의 영화제에서 받은 상패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무더운 여름날 캘리포니아를 덮친 역사상 최악의 산불이 발생했어요. 건조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화재는 순식간에 비벌리 힐스 고급 주택가로 번졌습니다. 마이클은 창문 밖으로 피어오르는 연기와 붉게 타오르는 하늘을 보며 위험을 직감했죠. 레이첼, 리즈, 지금 당장 나가야 해. 마이클의 다급한 외침이 저택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레이첼은 천식 증상으로 기침을 하며 딸 리즈의 손을 잡았어요. 마이클은 중요한 서류가 담긴 가방과 가족사진 앨범만을 챙겨 가족들을 이끌고 대피했습니다. 차에 오르자마자 뒤돌아본 저택은 이미 붉은 불길에 휩싸이기 시작했죠. 마이클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지어온 꿈의 저택이, 그의 모든 영광과 성공의 증거들이 한순간에 제가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여보, 괜찮아요? 우리는 살아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죠. 레이첼의 다정한 말에 마이클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불안과 상실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마이클은 핸들을 꽉 움켜쥐며 가족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기 위해 불타는 비벌리 힐스를 빠져나갔습니다. 뒤에서는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고 헬리콥터가 머리 위로 지나갔어요. 호텔로 향하는 길에 마이클은 자신의 인생이 이제 어떻게 변할지 생각했습니다.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들이 사라진 지금, 과연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마이클의 가슴을 짓눌렀어요. 하지만 적어도 가족은 무사했습니다. 그것만큼은 감사해야 했죠. 마이클 가족은 비벌리 힐스에서 멀지 않은 고급 호텔에 임시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호텔 스위트룸은 넓고 화려했지만 마이클에게는 그저 차갑게만 느껴졌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LA의 스카이라인은 여전히 연기로 뒤덮여 있었고 멀리서는 산불과 싸우는 소방 헬기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잃어버린 저택에 대한 생각이 마이클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그곳에는 그의 모든 성공의 증거들, 추억들, 그리고 안정감이 있었으니까요. 보험금으로 새 집을 지으면 돼요. 더 좋은 집으로요. 레이첼이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마이클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그래, 하지만 그때까지 얼마나 걸릴지 모르잖아. 게다가 다시 산불이 나면 어쩌지? 마이클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묻어났어요. 밤이 되자 호텔 방 안은 더욱 적막해졌습니다. 레이첼은 천식 증상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고 기침 소리가 밤새 방 안을 채웠죠. 딸 리즈는 침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소셜미디어를 뒤적이며 친구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아빠, 학교에 언제 돌아갈 수 있어요? 리즈가 물었어요. 마이클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곧 아가.
곧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올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레이첼의 천식은 더욱 심해졌고 호텔 방의 건조한 공기는 그녀의 상태를 악화시켰습니다. 리즈는 학교에 돌아갔지만 친구들 앞에서 예전처럼 밝게 웃지 못했죠. 마이클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에서 그는 항상 불길에 쫓기고 있었고 소중한 것들이 하나둘 불에 타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주말이면 마이클은 가족을 데리고 새집 부지를 보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어디를 가도 마음에 드는 곳이 없었죠.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마이클 가족의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어요. 레이첼은 점점 더 많은 약을 복용해야 했고, 리즈는 학교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상담 선생님은 리즈가 불안장애와 우울증 증상을 보인다고 알려왔어요. 마이클은 영화 제작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마음이 산란했습니다. 스튜디오에서 회의를 하는 중에도 그의 생각은 항상 가족에게로 향했죠. 이대로는 안 돼. 마이클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무언가 달라져야 해. 가족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고민하던 어느 날 마이클의 오랜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인 로버트 김이 찾아왔습니다. 로버트 김은 한국계 미국인으로 마이클과는 대학 시절부터 함께 영화를 만들어 온 든든한 파트너였습니다. 그는 마이클의 사무실에 편안하게 앉아 커피를 마시며 근황을 물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 가족들은 괜찮아? 로버트의 진심 어린 물음에 마이클은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최악이야. 레이첼은 천식이 점점 심해지고 리즈는 우울증에 빠졌어. 내 자신도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고. 로버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무언가 결심한 듯 말했어요. 내가 어쩌면 도움이 될 만한 제안이 있을 것 같아. 최근에 LA 코리아타운에 한국 기업이 스마트 아파트 단지를 지었다는 소식 들었어? 마이클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파트? 난 지금 아파트 이야기를 할 기분이 아니야. 하지만 로버트는 멈추지 않았죠. 이건 그냥 아파트가 아니야. 한국의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스마트홈이라고 봐야 해. 특히 한국의 전통 난방 시스템인 온돌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되어 있어. 바닥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열이 집 전체를 균일하게 데워주는 시스템이지. 마이클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로버트를 바라봤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 상황과 무슨 상관이지? 로버트는 열정적으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 아파트는 특히 지진과 화재에 강한 특수 내진 방화 설계가 적용되어 있어. 게다가 스마트 헬스 시스템이 실내 공기질을 자동으로 조절해주고 거주자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기능도 있어. 레이첼의 천식에 큰 도움이 될 거야. 마이클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지만 레이첼과 리즈의 상태가 떠올라 한숨을 내쉬었어요. 한국 아파트라. 솔직히 말해서 그건 좀 내 스타일이 아닌 것 같은데. 로버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안다. 내가 비벌리 힐스 저택에 익숙해져 있다는 걸. 하지만 지금은 가족의 건강이 우선 아닐까? 그냥 한번 견학이라도 가보는 건 어때? 마이클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멀리 산에서는 여전히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그 광경을 보며 마이클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다시 솟아올랐죠. 알았어. 한번 구경이라도 해볼게. 마이클의 대답에 로버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잘 생각했어. 내일 당장 약속을 잡을게. 넌 분명 깜짝 놀랄 거야. 그날 저녁 마이클은 로버트의 제안을 레이첼에게 이야기했어요. 예상과 달리 레이첼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사실 나도 한국 친구에게 온돌 시스템에 대해 들은 적이 있어요.
특히 공기가 건조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마이클은 아내의 반응에 놀랐지만 내심 안도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그들 가족에게 필요한 변화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다음 날 아침, 마이클은 어딘지 모를 긴장감을 안고 로버트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코리아타운으로 향했어요. 차 창문 밖으로 보이는 LA의 풍경이 점차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로 한글 간판이 보이고 한국 식당과 상점들이 줄지어 있었죠. 여기서 내가 자라났어. 로버트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많이 현대화되었지만 여전히 한국의 정서가 살아있는 곳이야.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스마트라이프 레지던스라는 이름의 아파트 단지는 현대적인 디자인과 우아한 외관으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마이클은 차에서 내리며 높이 솟은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인상적이네. 그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깔끔한 정장을 입은 여성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선생님. 앤더슨 씨를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녀는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어요. 마이클은 약간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곳에서도 알려져 있다는 사실이 새삼 낯설게 느껴졌죠. 오늘은 모델하우스와 함께 단지 내 시설들을 둘러보실 예정입니다. 안내원이 설명했어요. 그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마이클은 이곳이 정말 자신의 가족에게 맞는 곳인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비벌리 힐스의 넓은 저택에서 지내던 그들이 과연 아파트 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모델하우스 문이 열리는 순간 마이클의 생각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넓고 개방적인 공간, 높은 천장, 대형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자연광이 아늑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어요. 이곳은 스마트홈 시스템으로 제어됩니다. 안내원이 태블릿을 조작하며 설명했습니다. 온도, 습도, 조명, 보안 시스템 모두 이 하나의 앱으로 제어할 수 있죠. 마이클은 가장 관심이 있었던 온돌 시스템에 대해 물었어요. 바닥 난방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안내원은 미소를 지으며 신발을 벗어보라고 권했습니다. 마이클이 양말 신은 발로 바닥을 밟자 은은하게 전해지는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온돌의 매력입니다. 바닥 전체에서 고르게 열이 올라와 실내 공기를 건조시키지 않고 따뜻하게 데워주죠. 천식이나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앤더슨, 이런 곳에서 만나다니 놀랍군. 마이클이 고개를 돌리자 부동산 거물 존슨 회장이 두 명의 수행원을 대동하고 서 있었습니다. 마이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존슨은 과거 마이클의 영화 프로젝트에 투자했다가 중간에 철회하여 제작에 큰 차질을 빚게 했던 인물이었죠. 존슨, 당신도 여기에 관심이 있나 보군요. 마이클이 냉랭하게 대답했습니다. 존슨은 비웃듯 웃으며 말했어요. 관심? 나는 이미 이 건물의 상당 부분에 계약을 진행 중이네. 특히 이 의료시설은 곧 럭셔리 클럽으로 바꿀 계획이야. 이런 공간이 낭비되고 있다니 안타까운 일이지. 마이클은 존슨의 말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의료시설을 럭셔리 클럽으로 바꾸겠다니 그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군요. 존슨은 항상 돈과 사치만을 쫓는 인물이었습니다. 과거 영화 투자 문제로 크게 다툴 때도 그랬죠. 존슨은 예술성보다 상업성만 따지며 마이클의 비전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결국 투자를 철회했고 마이클은 엄청난 고생 끝에 다른 투자자를 찾아야 했습니다.
의료시설을 럭셔리 클럽으로 바꾸는 건 이 아파트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로버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곳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거주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설계된 공간이니까요. 존슨은 로버트를 무시하듯 손짓했습니다. 그런 감상적인 소리는 집어치우게.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야.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 존슨과 그의 수행원들이 떠난 후 마이클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 사람이 이곳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면 우리가 이사 오는 건 불가능해 보이는군. 로버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존슨이 계약을 진행 중이라고는 했지만 최종 결정은 아직 나지 않았어. 게다가 이 프로젝트는 LA시와 지역 커뮤니티의 지지를 받고 있는 사업이야. 의료시설을 없애겠다는 존슨의 계획은 많은 반발을 살 거야. 마이클과 로버트는 견학을 계속했습니다. 스마트 의료시설은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실시간으로 거주자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응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런 시설이 있었다면 레이첼의 천식도 좀 더 잘 관리할 수 있었을 텐데 마이클이 중얼거렸어요. 견학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마이클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편으로는 이곳의 안전성과 의료 시스템에 깊은 인상을 받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존슨과 같은 공간에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불편했죠. 어떻게 생각해? 로버트가 물었습니다. 마이클은 솔직하게 답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놀랐어. 생각보다 훨씬 인상적이야. 하지만 존슨이 여기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려. 이틀 후, 마이클은 레이첼과 리즈를 데리고 다시 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레이첼은 처음부터 관심을 보였고, 특히 온돌 시스템과 공기 정화 기능에 큰 흥미를 느꼈어요. 정말 숨쉬기가 편해요. 레이첼이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습니다. 호텔 방과는 완전히 다르네요. 리즈도 스마트 기능들에 감탄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비서 시스템과 첨단 엔터테인먼트 시설은 10대 소녀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죠. 그런데 갑자기 레이첼이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천식 발작이었습니다. 마이클은 당황했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파트의 스마트 시스템이 즉각 반응하여 공기 정화 기능을 최대로 가동했고 응급 상황임을 감지해 의료진에게 자동으로 알림을 보냈습니다. 불과 몇 분 만에 의료 담당자가 도착했고 레이첼의 상태는 빠르게 안정을 찾았어요. 그날 저녁 마이클은 가족과 함께 호텔방에 모여 앉아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레이첼은 아파트에서 경험한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에 깊은 인상을 받은 상태였어요. 마이클, 오늘 일은 정말 놀라웠어요. 그 시스템이 없었다면 응급실에 가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몇 분 만에 상태가 안정되었다니. 레이첼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그녀의 밝은 표정에 마이클의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리즈도 의견을 보탰습니다. 아빠, 그 아파트는 정말 멋져요. 제 방도 마음에 들었고 스마트 시스템으로 친구들과 화상 채팅도 할 수 있대요. 게다가 단지 내에 영화관도 있잖아요. 마이클은 딸의 말에 미소 지었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는 존슨에 대한 불편함이 자리하고 있었죠. 하지만 존슨이라는 사람이 그곳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점이 걱정돼. 레이첼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과 안 좋은 역사가 있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 가족의 건강과 안전이 우선이에요. 비벌리 힐스 저택이 불타버린 것도 어쩌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신호일지도 모르잖아요. 그녀의 말에 마이클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결국 그는 결심했습니다. 좋아, 한번 시도해보자. 로버트에게 계약 절차를 알아봐달라고 할게. 다음 날, 마이클은 로버트와 만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로버트는 기뻐하며 즉시 필요한 절차를 안내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어. 로버트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존슨이 이미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특히 그가 말한 의료시설을 럭셔리 클럽으로 바꾸는 계획이 시의회에서 검토 중이래. 우리가 무언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 아파트의 본래 취지가 흐려질 수 있어. 마이클은 결단력 있게 대답했어요. 그럼 우리도 행동해야겠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지? 로버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바로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 사실 내가 이미 지역 커뮤니티와 접촉하고 있어. 오는 목요일에 시의회 공청회가 열리는데 그때 존슨의 계획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낼 계획이야. 마이클, 내가 영향력 있는 할리우드 인사로서 함께 참여해준다면 큰 도움이 될 거야. 마이클은 잠시 망설였지만 레이첼의 천식 발작과 그날 작동했던 스마트 시스템을 떠올렸어요. 그 시스템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는 무언가 해야만 했습니다. 알았어, 참여하지. 존슨이 또다시 소중한 것을 망치게 두진 않을 거야. 목요일이 되었고 시의회 공청회장은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한쪽에는 존슨과 그의 지지자들이, 다른 쪽에는 로버트와 지역 커뮤니티, 그리고 마이클이 자리했어요. 존슨은 럭셔리 클럽의 경제적 효과와 고용 창출에 대해 열변을 토했습니다. 이것은 LA의 품격을 높이고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의료시설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죠. 마이클이 발언대에 섰을 때 회의장은 조용해졌어요. 그는 자신의 경험을 진솔하게 나누었습니다. 제 가족은 산불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장 필요로 했던 것은 안전과 건강이었어요. 스마트 라이프 레지던스의 의료 시스템은 실제로 제 아내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런 시설을 럭셔리 클럽으로 바꾸는 것은 진정한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려는 시도에 불과합니다. 공청회장에서 마이클의 발언이 끝나자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진솔한 이야기에 공감했어요. 특히 지역 주민들은 의료시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신들의 경험담을 나누었습니다. 산불과 지진이 빈번한 LA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주거 환경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문제였죠. 존슨은 이런 분위기에 당황한 듯 했지만 곧 태세를 전환했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들이지만 비즈니스는 감정이 아닌 숫자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럭셔리 클럽은 연간 수백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할 것이고 이는 결국 LA시의 세수 증가로 이어질 겁니다. 더 많은 세금은 더 좋은 공공 서비스를 의미하죠. 그의 말에 일부 의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로버트가 다시 발언대에 섰습니다. 수익만이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마트 라이프 레지던스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미래 도시의 모델입니다. 재난에 강하고 거주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이 시스템은 LA가 직면한 많은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단기적 수익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입니다. 토론이 열기를 띠던 그때 갑작스러운 소동이 일어났어요. 존슨 회장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진 것입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고 누군가 의사 있나요? 라고 외쳤습니다. 마이클은 본능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존슨에게 달려갔어요. 다행히 회의장 근처에 스마트 라이프 레지던스의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고 그들이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심장 마비 같습니다. 바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해요. 의료진이 말했어요.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 의료진은 스마트라이프의 응급킷을 사용해 존슨의 상태를 안정시켰습니다. 마이클은 그 장면을 지켜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불과 몇 분 전까지 자신과 대립하던 사람이었지만 생명이 위급한 순간에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마이클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존슨을 방문했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존슨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앤더슨, 자네가 여기 웬일인가? 마이클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요. 많이 좋아지셨나요? 존슨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의사들 말로는 아슬아슬했다더군. 그날 의료진이 없었다면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야. 침묵이 흐른 후 존슨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와 그 의료진 덕분에 목숨을 건졌어. 그리고 스마트라이프의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 직접 체험하게 됐지.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났어요.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 럭셔리 클럽보다 생명을 구하는 시설이 더 가치 있다는 걸 이렇게 뼈저리게 깨닫게 될 줄은 몰랐어.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끔은 인생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죠. 존슨은 오랜 고민 끝에 결심한 듯 말했어요. 내 계획을 철회하겠네. 그리고 오히려 스마트라이프의 의료 시스템을 확장하는 데 투자하고 싶어. 자네와 로버트, 그리고 지역 커뮤니티와 함께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켜 보세. 존슨의 마음이 바뀐 후 스마트라이프 레지던스 프로젝트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시의회는 만장일치로 의료시설 유지 및 확장 계획을 승인했고 존슨은 자신의 자금과 인맥을 활용해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마이클과 로버트, 그리고 존슨이 힘을 합치자 일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3달 후 마이클 가족은 드디어 스마트라이프 레지던스로 이사했어요. 새로운 보금자리에서의 생활은 예상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특히 온돌 난방 시스템은 레이첼의 천식에 놀라운 효과를 보였어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열기는 공기를 건조시키지 않으면서 균일하게 실내 온도를 유지했고 이로 인해 레이첼의 호흡기 증상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레이첼이 감탄했어요. 처음으로 약 없이도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게 됐어요. 리즈의 변화도 눈에 띄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딸은 전보다 훨씬 활기차고 밝은 모습이었어요. 오늘 학교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발표를 했어요. 리즈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온돌과 한옥에 대해 조사했는데 친구들이 정말 관심 있어 했어요. 그녀의 불안증과 우울증 증상도 점차 줄어들었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기 시작했죠. 마이클 자신도 예전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불안했던 밤들은 사라졌고 다시 창작의 열정이 솟아올랐어요. 그는 한국의 스마트 기술과 전통이 어우러진 이야기를 담은 새 영화를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이상의 것이야. 마이클이 로버트에게 말했어요. 사람을 중심에 두는 철학이 담겨 있어. 이것이 바로 내가 다음 영화에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야. 존슨 회장과의 관계도 놀랍게 변화했습니다. 과거의 갈등을 뒤로하고 두 사람은 이제 서로를 존중하는 동반자가 되었어요. 존슨은 자신의 건강 관리에 더 신경 쓰기 시작했고 자신과 같은 심장 질환자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앤더슨, 당신 덕분에 삶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소. 존슨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스마트라이프 레지던스는 곧 LA의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주거 환경을 찾는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특히 천식이나 알레르기가 있는 가족들에게는 꿈의 보금자리로 여겨졌어요. 한국과 미국의 기술과 문화가 융합된 이 공간은 미래 도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마이클은 비벌리 힐스의 옛 저택터를 찾았어요. 그곳에는 이제 작은 공원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벤치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산불로 모든 것을 잃었던 그 순간이 이제는 먼 과거처럼 느껴졌습니다. 때로는 삶의 가장 큰 위기가 가장 값진 변화의 시작점이 된다는 것을 마이클은 이제 깊이 이해했어요. 그날 저녁 마이클은 가족과 함께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창밖으로는 LA의 황홀한 야경이 펼쳐졌고 온돌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기운이 발밑을 감쌌어요. 여보, 행복해요? 레이첼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마이클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정말 행복해. 우리 가족이 이렇게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을 보니 더 바랄 게 없어. 마이클의 새 영화 스마트 라이프 미래의 보금자리는 그 다음에 개봉해 전 세계적인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성공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그것은 위기에서 희망을 찾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서로 다른 문화의 가치를 인정할 때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마이클 앤더슨의 이야기는 LA를 넘어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갔고 한국의 스마트 아파트 기술은 이제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혁신이 되었답니다.